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이야, 우크라이나 BTR-4 차륜형 장갑차하고 러시아의 T-80 BV 전차하고 1대1로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정말 기가 찬 상황.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니까 제가 웃고 있겠죠. 어떻게 해서 러시아는 졌는지, 도대체 러시아는 뭐가 문제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중동의 전운, 이 이란의 핵 개발 임박과 함께 이스라엘이 여기에 계속 지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가만두면 안 된다 라는 불을 계속 지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들어가겠는데요. 노르웨이가 우리 한국의 K2 전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화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지금 연말까지 K2 전차를 하느니 안 하느니, 그 사업을 하느냐, 이걸 이제 정하기로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화력 강화, 그러면 이제 K9 자주포 더 사겠다 이런 것 같은데, 구형 자주포죠. 도태 장비인데 M109A3 이거 22문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급했다라는 소식부터, 중국이 태국 해군용 071E형 강습 상륙함 시운전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단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24문을 도입해 운용하며 최근 16문을 추가로 발주한 노르웨이가 자주포 공급 안정화에 따라 기존 M109A3GN 자주포 22문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공급한 22문에 추가로 22문이 더 간 것인데, 이쯤 되면 우크라이나군의 155mm 포탄이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이 카탈로그 데이터로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주장하는 RCH-15 자주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복서 장갑차의 자체에 완전 자동화된 AGM 포탑 모듈을 얹은 자주포인데, 과연 제작사의 주장처럼 주행 중 포격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T-72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인 T-72B4 전차를 완성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표준형인 T-72B3보다 사격 통제 장치와 전차장용 관측 장비가 개량된 모델인데, 어차피 전차 물량 신규 공급보다 승무원 교육과 전술 정비가 우선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호주의 연이은 돌출 행동에 미국과 영국이 결국 호주 국방장관을 워싱턴 DC로 호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이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에게 오커스 레짐에 따른 공격 원잠 검토 경과를 묻고 내년 봄 예정대로 사업 방향을 발표하라는 압력을 가해 주목됩니다. 나래 수왕급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또 중국 군함을 구입한 태국 해군의 최신형 강습 상륙함 071E형이 해상시험을 마치고 조선소로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운전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인데, 과연 태국 해군에 인도되고도 문제없이 운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육군에 있는 K55 자주포, 그게 M109A2 버전이죠. 그런 거에서 약간 여기 지금 포탑에 뭔가 조금 덕지덕지 더 발려 있습니다. 요거 포탑 이 방어력 강화 요 정도 추가 업그레이드 한 게 이제 M109A3 버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55 구형 개량되기 전 구형 그거하고 거의 똑같다. 그래서 최대 사거리 한 24km. 이걸 이제 노르웨이 육군의 주력 화포로 쓰고 있었는데 22문을 우크라이나에 줬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K9을 24문, 그리고 16문, 이렇게 해서 이제 40문을 도입하니까 그러면 됐다 해가지고 이거 이제 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지금 화력 강화가 더 우선이다 해서 아마 K9을 추가로 더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K9을 추가로 더 도입을 하게 되면 아까 화력 강화 때문에 이 지금 K2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 전차, 이 경쟁하는 전차 도입 사업을 뒤로 지금 미룬다, 이거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K9 추가 도입해서 하다 보면 그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중기의 예산이 모자라게 되죠. 그러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독일 레오파르트 2 A7보다 우리 한국의 K2 전차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노르웨이가 사업을 좀 뒤로 미루는 거 이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22번의 자주포가 더 가게 됐다라는 소식인데 이제 155mm 서양제 나토 포탄을 쓰는 이런 화포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모자랄 텐데 걱정입니다. 또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155mm 포탄 좀 많이 사가기 바랍니다. 최종 행성지는 미국이 알아서 하고요. 자, 그리고 독일이 최신의 RCH-15 자주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독일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세계 최강의 화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달리면서도 쏠 수 있다. 야포가 곡사포가 달리면서도 쏘면서 명중률을 담보한다? 전 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뭐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분당 10발 이상을 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이 차체를 가지고 이 엄청난 화포의 반동을 지켜낼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 아무튼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걸 우크라이나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공짜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갚아낼 여력은 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거 독일군도 안 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모로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최신 T-72 B4 전차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지금 T-72 중에서 가장 최신형이 T-72 B3죠. 그런데 이건 B4. B4는 뭐냐? 탱크 바이애슬론의 전용으로 나가는 이 버전이 바로 B4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탱크 바이애슬론 버전이었죠. 이거 뭐냐면 이제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사격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전차장용 야간 조준경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그 사통 장치가 조금 더 선진화되어 있는 뭐 이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좋으니까 지금 이제 개량하고 있는 그 공장 우랄 바곤 자보드에서 탱크 바이애슬론 버전으로 개량하자 해서 그 개량했고 그래서 이걸 B3M이라고 부르다가 아니야 그냥 B4라고 부르자 해서 B4라고 해서 지금 전쟁에 투입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이거 아무리 업그레이드 하면 뭐합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인지 좀 이따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영국, 미국 이 국방장관이 호주 국방장관을 만나서 야 진짜 핵 잠수함 할 거냐 말 거냐 대답해라 라는 거죠. 미국 국방장관, 영국 국방장관 그리고 호주 국방장관이 만나서 핵 잠수함 내년 3월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한다 만다 확실하게 발표해라.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라는 압력을 좀 넣었다. 압력 좀 넣어도 됩니다. 여기는. 자, 이 중국이 071 그러니까 골룬상급 상륙함으로 보이는데 그거의 수출형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겠죠. 이걸 이제 태국이 사는데 태국이 이런 25,000톤짜리 강습 상륙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걸 샀어요. 그래서 시운전을 했는데 뭐 문제없이 가고 있다라는 건데 항해는 문제없이 하는데 전투 장비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래 수왕급이라고 053 호위함을 이제 수출형으로 만든 그걸 태국이 샀었죠. 그런데 미사일 쏘려고 발사해 보니까 미사일 안 나가고 그리고 뭐 이 갑판 이런 데 용접한 게 막 떨어져 가지고 막 다 일어나고 그리고 이 전선 이런 게 막 다 노출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 회사가 상당히 수리하고 또 이 스웨덴의 사브가 전투체계하고 다시 또 손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수리하는 비용만 배 새로 사는 비용하고 똑같이 들었다라는 게 나래 수완 아닙니까? 괜히 이런 거 했다가 태국 해군 또 큰 코 다치겠는데 아니 태국이 이런 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중국하고 갖다 붙는 게 뭔가 조금 찝찝합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우라늄 농축도를 6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한 이란이 이르면 6개월 내에 핵탄두 여러 발을 생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벌집을 수수해 놓은 분위기인데요.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급속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핵무기 개발에서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배낭형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각 12월 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란이 6개월 내에 몇 개의 첨단 핵탄두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이스라엘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SIS는 테헤란은 이른바 가방형 핵폭탄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핵폭탄은 완전형인 탄도탄 탑재형 핵무기보다 위력이 약하겠지만 대단히 파괴적인 무기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며 이러한 핵폭발 장치는 트럭이나 차량으로도 쉽게 운반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며 그들은 완전한 핵무기와 조잡한 핵폭발 장치 두 가지를 모두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란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는 데는 2년 정도 걸릴 것이지만 소형 핵폭발 장치를 만드는 것은 6개월이면 충분하고 그 시간 내에 여러 발의 핵폭발 장치는 만들 수 있다라며 아야톨라는 두 가지 모두를 시도할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60% 농축도의 우라늄 생산을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 분산 은닉된 농축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라늄은 ISIS가 우려한 가방형 핵폭탄을 만드는 데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극히 미량을 가지고도 더티밤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런 식으로 제조한 핵무기를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에게 제공해 실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이란,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각국이 응징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미국 ISIS 연구소에서 핵폭탄을 만든다. 6개월 내에 라고 발표를 했고 그걸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가 인용해서 보도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이제 이런 거죠. 자, 핵폭탄.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탄두를 만들었는데 그걸 탄도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쏘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핵탄두죠. 그럼 핵탄두는 자기가 안고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텔아비브 쪽으로 파놓은 땅굴 거기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터뜨려버린다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다.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 위력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핵 폭발 장치 할 수 있다. 지금 60% 이상 농축을 했고 계속 농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90% 이상급의 고농축 우라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초보적인 수준의 핵 기폭 장치, 폭발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각종 단체, 세력들에게 들어가서 지하에서 지상에서 어딘가에는 터질 수가 있는데 가만 놔둬서 되겠느냐라는 이런 내용들이죠. 자, 정말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폭격,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 폭격, 그건 이제 북한 기술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었던 시설이죠. 다 이제 폭격을 했는데 이란은 아직도 가만 놔두고 있는데 계속 가만 놔둘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이 2023년 상반기에 뭔가 군사적으로 큰 액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계속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고조되고 있죠. 이렇게 고조되는 것은 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제 중동에서 큰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려스럽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BTR-4 차륜형 장갑차가 러시아 전차 행렬을 막아내는 영상 예전에 보여드린 바 있었는데요.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 장갑차와의 1대1 대결에서 또 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의 교전이었는데 러시아군이 얼마나 엉성한 군대인지 또 한 번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부전선 스바토베 전역에서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군 제92기계화 예단의 BTR-4 장갑차가 러시아 T-80BV 전차와 1대1로 정면 승부를 벌여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는 전과를 기록했다고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12월 8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라스푸티차 기간인 지난 11월 하순 스바토베 인근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보병이나 장갑차 엄호 없이 혼자 질주하는 러시아군 T-80BV
전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군 BTR-4 장갑차는 드론으로 해당 전차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가 갈림길 인근의 도로에 멈춰 대전차 미사일 발사를 준비했는데요. 갈림길에 도달한 러시아군 전차는 불과 200에서 300m 앞에 우크라이나군 장갑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향을 틀어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장갑차는 방향을 틀어 측면을 노출한 러시아군 전차를 향해 9M113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미사일은 전차의 엔진룸에 명중해 포탑 유폭 없이 멈춰 섰습니다. 갑작스런 피격에 놀란 러시아 전차 승무원들은 포탑을 이리저리 돌리는가 하면 혼비백산에서 전차를 버리고 달아났는데요. 러시아 전차병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의해 모두 촬영되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투지역에서 전차가 지원 전력 없이 혼자 움직인 점, 도로 교차점에서 사주 경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움직인 점 등을 지적하며 러시아 전차병들이 기본적인 전차 운용술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무기가 카탈로그 성능만 뛰어나고 실전에서는 죽을 쏘는 이유는 무기 자체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쓰는 사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BTR-4 이게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거예요. 30mm 기관포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차 미사일 아주 구형 소련 시절에 만든 구형 대전차 미사일 9M113 이거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장갑차인데 이게 도로를 이렇게 기동을 하고 있다가 완전히 평원의 그런 이 비포장 도로예요. 그러다가 드론이 발견을 한 겁니다. 뭘 발견했냐? 이제 여기가 이제 BTR-4 장갑차 이렇게 기동하고 있다가 스톱. 왜냐? 지금 러시아 전차가 온다라는 드론의 연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드론이 하늘에서 보니까 러시아 전차가 씩씩하게 그냥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T-80 BV. 그러니까 러시아 전차의 모든 이 카테고리에서 상층부에 있는 전력이죠. T-80 BV 전차 쫙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이 전선에서 어떻게 보병의 도움도 없이 전차가 혼자서 이렇게 질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장갑차하고 같이 기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갑차가 전방에 뭐 없다. 자 달려 또 오고 또 장갑차 또 전방 추진해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 혼자 보전 합동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전술 이런 거 없이 그냥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이 BTR-4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여기 요 도로 숨어 있고 그냥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는 달려오다가 이쪽으로 오지 않고 공교롭게도 이쪽으로 틀어요. 틀다 보니까 지금 측면이 지금 완전히 보이게 됐죠. 여기를 향해 그냥 쏴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드론이 전차 온다, 러시아 전차 온다 하니까 대전차 미사일 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시야에 잡혔는데 요건 뭐 광각 렌즈로 찍어서 그렇지 200m도 채 안 돼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측면 노출한 순간 바로 그냥 쏴버렸어요. 쏴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엔진룸을 맞았고 그래서 이제 불이 조금 났어요. 요 사이에 이 뭔가 조작에 굉장히 큰 어떤 그 데미지를 입었는지 포탑이 자기 혼자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이 포탑 내부에 있던 승조원 2명이죠. 그리고 포탑 앞에 조종석 따로 해서 총 3명이죠. 막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마구마구 도망갑니다. 한 명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오다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이따가 뒤로 그냥 넘어져서 벌러덩 누워버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계속 나다가 결국 유폭을 일으켜서 막 완전히 그냥 또 포탑이 또 날아가 버렸는데 이런 상황.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시커먼 거 점들 많죠. 이게 뭐냐? 화구입니다. 화구. 포탄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완전히 전선 한가운데 어떻게 전차 혼자서 자기 혼자 이렇게 달려올 수 있냐. 이건 정말 전술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의 문제다. 아니 이 BTR-4 장갑차가 뭐가 성능이 훌륭해서 이걸 전차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BTR 장갑차가 러시아 전차 완전히 그냥 기관포 쏴가지고 때려잡는 동영상 공개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건 무기체계 성능의 우열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군기, 전술, 또 교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무가내 군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러시아 아니냐. 그래서 겨우 차리는 장갑차 한 대 1대1로 물론 뭐 싸울 어떤 생각도 없었죠. 여기는. 그건 뭐 상상도 못했으니까 30mm 기관포 장착한 허접한 차리는 장갑차에 박살난 T-80 BV. 이야 황당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